자기야, 응? 내가 그동안은 회사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있었잖아. 응. 근데 이제 계약도 끝났고, 고향 쪽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와서 내려가 지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라기보다는 언젠가 고향집에 내려가 지내고 싶었는데, 그 시기가 좀 빨라졌달까? 그럼, 난? 일단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보자. 어차피 우리가 한두 해 만나다가 그만 만날 것도 아니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데, 괜찮지? 그거야, 그렇지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부모님한테 넌지시 흘려놓기도 했으니까, 나 내려가서 자리 좀 잡고 나면 부모님이랑 인사도 하고 그러자. 알았지? 그래? 2달 후. 자기야, 다음 주말에 내려오기로 한 거 안 잊었지? 응, 안 잊었지. 엄마 아빠가 그날 자기 보고 싶다고 하도 성하셔서 내가 데려온다고 했거든. 그니까 엄마 아빠 만날 생각하고 내려오라고.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헐, 이렇게 갑자기? 에이, 나 내려온 지 벌써 2달인데. 이 정도면 갑자기도 아니다, 뭐. 나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네. 예쁘고 바른 사람이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던데? 부담 갖지 말고 인사드리자. 어차피 언제든 인사드릴 생각이었잖아. 응, 그래, 알았어. 아이, 긴장된다.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이화영입니다. 에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그래? 어서 와요. 상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어서 와, 화영양. 아, 제가 어른들 뵙는 게 많이 어색하고 서툴러서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럴 수 있지. 나도 상우 엄마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에이, 아빠, 무슨 존댓말로 그래. 말 놔. 그래야 화영이도 편하지. 네,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아무튼 내 말은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 상우가 선택한 사람이면 우리는 지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아들 안목 믿어. 우리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시간 후. 아휴, 얼마나 웃었는지. 광대가 다 저릿저릿하네.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 화영아. 얼른 우리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가씨한테 마음을 줬을까 했더니 이렇게 재밌는 아가씨였네. 얼른 날 잡고 둘이 결혼해. 내 평생 소원이 딸 같은 며느리 갖는 거였는데 하영이라면 내 소원 이뤄줄 것 같네. 감사합니다. 자주 인사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올라가고.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지? 나 엄마 아빠랑 집에 간다? 그래. 1달 후.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 바쁘셔? 며칠 전부터 2분 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길래 걱정이 좀 돼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지? 아, 그런 건 아니고. 응? 그런 건 아니고면 뭐가 있어? 아, 좀 골치 아프게 됐어. 뭐가? 너 할머니 손에 큰 거, 할머니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사는 거 내가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엄마 아빠 둘 다 이 결혼 반대라고 해서. 응? 그걸 갑자기? 어차피 숨길 것도 아니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생각이 좀 많은가 봐. 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면 거의 다 들어주게 돼 있어. 어려서부터 그랬어. 그래도 내 입장도 있으니까 너무 어거지로 떼쓰듯이 하지 말고 잘 말씀드려봐. 내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자기가 중간에서 잘 처신해줘야 돼. 알았다니까. 걱정 말고 맘 푹 놓고 있어.
응, 알았어. 몇 주 후. 자기야. 응? 엄마 아빠가 자기 등본 좀 떼와보라는데? 등본? 갑자기 웬 등본? 나야 모르지. 근데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건강검진 결과도 공유하고, 뭐 서류 같은 것도 다 공유하고 한다던데. 등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뭐, 그거야 그렇지? 등본 드리는 게 뭐 대수겠어. 그래, 그럼 등본 떼서 나한테 보내줘. 내가 전해줄게. 내가 직접 가져가는 거 아니고? 일단은 등본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설득해서 마음이 조금 열리긴 했는데 아직 완전히 열린 건 아니니까. 등본 보내고 좀 기다려봐. 그래, 알았어. 등본은 오늘 중으로 내가 떼서 자기한테 팩스로 보내줄게. 그래. 3개월 후. 이번 주말에는 내가 내려갈게. 원래 내가 올라가는 주잖아.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냈지롱. 오랜만에 자기랑 시간 좀 가지려고. 내가 갈 테니까 우리 근사한 호텔 잡아서 호캉스도 하자. 잘 됐다. 그럼 우리 집에 있어. 호텔비도 안 나가고 좋지 뭐. 어? 자기 집에서? 엄마 아빠랑 자꾸 부대껴봐야 정도 들고 할 거 아니야. 뭐 주말 내내 있는 게 좀 그러면 마지막 하루만 있어도 되고. 2박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 예비 시부모 되실 분들한테 점수 따는 건데. 뭐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해 줄게. 알았어. 4개월 후. 이번 주에 내려오는 거 맞지? 엄마한테 일요일 날 외식하자고 하려고. 벌써 4개월째 매번 내려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하루씩 꼭 자고 있는데 이번 주도 꼭 그래야 돼? 이번 주는 우리 둘이서만 시간 보내면 안 될까?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이제 막 마음 열고 너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서운하시게. 어차피 결혼하면 맨날 둘이 시간 보낼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하루 자. 너도 점수 따서 나쁠 거 없잖아. 요즘 같아서는 내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건지 자기 집에 점수 따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 둘 다 하면 좋지 뭘. 그래도 와 있는 내내 우리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룻밤만 자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아니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온전히 우리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그렇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내가 잘해줄 테니까 지금만 좀 참으셔. 알았지? 알았어. 몇 주 후. 아이고, 하영이 오늘 피곤했겠다. 상우 외가족 식구가 좀 많아서 인사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저는 식구 많은 집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렇게 식구 많은 집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 아이고, 상우 저 녀석은 아주 골아떨어졌구먼. 여기가 화영이네 집 맞지? 네, 맞아요, 아버님.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고구마 한 박스 있으니까 이거 가져다가 먹어. 시골 땅에서 직접 농사 지은 거라 맛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들어가. 그날 밤. 자기야, 응? 아까 아빠가 자기 데려다 줬을 때 말이야. 나 왜 안 깨웠어? 아, 너무 곤이자길래 굳이 안 깨웠는데 왜? 그거 서운해서 이 밤에 연락했어? 자기가 우리 아빠 출발해서 차 떠나는 것까지 보지도 않고 바로 등 보이고 집에 들어가 버렸다며. 어른이 멀리까지 데려다 주신 건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예의 없다고 아빠 화나셨잖아. 응? 아니 이제 나 인사도 드리고 아버님 차에 타시는 거 보고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 차가 출발해서 시야에 안 보일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 뭐 그게 예의 없어 보였다면 미안한데.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이야? 아니, 내가 인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꼭 차가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 뭐야? 주신 고구마 박스가 무겁기도 하고 나도 좀 힘들어서 빨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에휴, 원래 이런 건 부모님이랑 살면서 배워야 하는 건데.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랑 지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니까 자기가 좀 고쳐야 할 것 같아. 어이가 없네. 아니, 무슨 임금님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등부인 게 죽을 죄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갈게. 그럼 됐지? 아이씨, 그게 아니라니까. 한 달 후. 뭐해? 아, 나 오랜만에 네일샵 왔어. 네일 바꾸니까 좀 살 것 같다. 요즘 스트레스 진짜 많았거든. 아, 일이 너무 바빠서. 아, 그거 꼭 해야 돼? 응? 무슨 소리야? 아니지.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옛날 분이잖아. 응? 근데? 자기 속눈썹 연장인가 그런 거 하는 것도 그렇고, 손톱에 맨날 화려하게 붙이고 오는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평소에 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집 올 때만이라도 좀 떼고 오면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스티커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집 갈 때마다 이걸 떼고 가? 그럼 아예 안 하면 더 좋고. 진짜 그걸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꾸미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손톱 관리하고 속눈썹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안 하면 나보고 뭐 하라고.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스트레스를 꼭 그런 걸로 풀라는 법도 없잖아. 아니,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한테 맞추라는 소리밖에 안 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난 꼭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손톱 발톱도 좀 쉬면 좋잖아. 맨날 본드로 이거저거 덕지덕지 붙이는 거 손발톱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안 그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못해. 네일이나 속눈썹 관리받는 건 내 자유야. 이건 그냥 하게 냅둬. 대신 티 많이 안 나게 얌전한 걸로 할게. 보석 같은 것도 많이 안 붙이고. 응? 아, 제발. 그 정도는 이해해주라. 알았어. 내가 얘기해볼게. 6개월 후. 자기야, 엄마가 유명한 집 가서 우리 결혼 날짜 받아왔대. 5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빨리 준비해야겠다. 그치? 아, 그래? 뭐야, 무슨 반응이 그래. 기다리던 결혼 날짜가 나왔는데. 그냥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해서. 하긴 여자들은 결혼 앞두면 그렇기도 한다더라. 그래도 뭐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생각하자. 알았지? 진짜 부부 돼서 아이도 낳고 알뜰살뜰 모으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다음 날. 와영아, 바쁘니? 아니요, 아버님. 괜찮아요. 어쩐 일이세요? 상우한테 얘기 들었지? 결혼 날짜 잡힌 거. 네, 들었어요, 아버님. 이제 진짜 내 며느리 된다 생각하니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거리가 멀어 직접 갈 수가 없잖니. 그래서 톡으로라도 얘기해주고 싶어서. 네, 말씀하세요. 이제는 정말 우리 집 식구 되는 거니까 집에 오면 삐죽삐죽하지 말고 내 집처럼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화영이는 이제 우리 집 맏며느리잖아.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집에 오면 행동으로도 좀 옮기고 모르면 우리가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조금씩 변해갔으면 좋겠어. 네? 우리가 아직 너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잘 헤아릴 수 있다고는 생각해. 그러니 화영이 네가 살아오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게.
화영이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상후통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어른들 만나고 헤어질 때 항상 어른들이 갈 때까지 등 보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시고 나면 그때 네 볼일 보면 되는 거야. 그게 기본 예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아, 네. 그리고 집에 왔을 때도 그렇고 엄마가 뭘 하고 있으면 네가 곁에서 뭘 도와드리면 좋을지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해볼게요 하면서 나서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있을 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엄마 밥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우리 나갈 때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니? 그러고 나서는 네 볼일을 보면 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아빠도 처음에 상우 엄마 집에 인사 갈 때 이런 걸 잘 몰라서 상우 엄마한테 많이 배웠거든. 그러니 너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소중한 맏며느리가 어디 가서 미움받지 않았으면 해서 아빠가 가르쳐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맏며느리 자리가 쉽고 편한 자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곁에서 늘 도와줄 테니 가족으로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네. 잠시 후. 자기야, 아버님한테 이런 연락이 왔는데, 아니,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거든? 응? 뭐가? 뭐가라니? 나 지금 숨 막혀서 숨도 잘 못 쉬겠어. 이런 거 드라마에서만 봤지. 나한테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단 말이야. 나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어떻게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지적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난 어떻게 살아?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 근데 아빠가 자기 생각해서 한 얘기니까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아빠도 메시지에 써놨지만 어디 가서 미움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잖아.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야? 응? 정말 그게 다야? 그럼 진짜 실망이다. 아니, 뭐가? 난 적어도 이 순간에 자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내가 지켜주겠다. 힘들어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줄 줄 알았어. 그렇게 다독여줬으면 나도 받아들였겠지. 근데 자긴 이제 보니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네. 속눈썹 내일 지적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그거 안 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한 번 안 하면 되는 건데 내 자유라면서 마음대로 했잖아. 나도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무 너만 생각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몇 번은 떼고 가기도 했잖아. 발만 뗐지 손은 그대로였잖아. 사실 눈길이 더 많이 가는 건 손 쪽인데. 그리고 아빠 카톡도 그래. 내가 그거 보고 너 다독여줬으면 넌 또 네 생각이 맞는 거라고 당당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다독여줘? 어이가 없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뭔데? 솔직히 너 너무 이기적이고 예의 없는 건 사실이잖아. 안 그래? 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랑 결혼하려고 했었어. 근데 그랬던 내가 한심하고 후회스럽다. 포기? 네가 뭘 포기했는데? 뭘 포기하려고 했는데? 뭐, 고작 손발톱 꾸미는 거? 속눈썹 꾸미는 거? 그것 좀 양보한다고 모든 걸 포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숨막히는 집구석에서는 못 살아. 어떻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면서 살아? 아무도 네 일거수일투족 감시한 적 없고 숨막히게 한 적도 없어. 그저 모르는 걸 좀 가르쳐줬기로서니 그렇게 말할 일이야 이게? 그래, 잘났다 잘났어. 아는 거 많아서 좋겠다.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그래, 뭐 손톱이나 속눈썹?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 알아. 그래서 속상했을 수도 있지.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좀 맞춰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니까 그걸 왜 내가 맞춰야 하냐고. 왜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건데. 난 그거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니까? 정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집에서 양말 신고 장갑이라도 끼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지금 정식 며느리 된 것도 아니고 왜 벌써부터 자기 집에 가서 부엌일 거들고 잠도 못 자면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부당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래서 아빠도 앞으로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아빠 말처럼 우리 결혼하면 자기가 맏며느리 되는 건데,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밥을 하든 반찬을 하든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는 게 그럼 정상이야?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잖아. 니네 엄마 힘든 게 보기 싫으면 네가 도와드리든가. 왜 나한테 거들어라 말라 훈수냐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한테만 집안일 하래? 말이 안 통한다 정말. 누가 할 소리. 그래도 널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널 만났던 사람으로서 조언하는 건데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우린 맞는 상대가 아닌 것 같다, 서로한테. 키고 있어. 누가 할 소리. 그래, 헤어지자고. 내가 어디 가서 니까지 것보다 더 나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그래, 꼭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근데 그때도 너 이렇게 행동하지? 절대 사랑 못 받아, 알아? 사람이, 특히나 어린이 조언을 해주시면 내 행동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너처럼 악쓰면서 대들기만 하고 싸우자는 식으로 나와서는 아무도 너랑 평생을 함께 할 순 없을 거다. 지랄하고 있네. 너나 잘하셔, 이 마마보이 파파보이 새끼야. 네가 이렇게 밑바닥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연애를 시작도 안 하는 건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2번 다시 너랑 엮이는 일 없을 거다. 내가 바로 원하는 게 그거거든. 꺼져! 6개월 후. 자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다른 사람도 만나봤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없더라. 우리 다시 만나자, 응? 내가 잘해줄게. 내가 말했지. 2번 다시 너랑 엮이는 일 없을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자식 파혼이라는 큰 상처 줘놓고 다시 또 상처 드릴 생각 없어. 다신 연락하지 마. 자기야! 소문을 듣자하니 구여친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다가 예의 없음을 이유로 파혼당했다더군요. 그 집에서는 아예 대놓고 몰아세우며 눈물 쏙 빠지게 혼낸 것 같던데, 그래서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갑자기 저에게 다시 만나자며 며칠을 밤낮도 안 가리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냥 그 연락을 차단해버렸고 지금은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와의 이별 후 아주 예의 바른 친구와 새롭게 만남을 가졌고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상처드리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